네, 저 광주 MBC 황동현 PD입니다. 저 AI 또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정말 그 소중한 이야기 또 여기 와서 또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김문지 교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수학들을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 좀 있을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서 문과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AI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특히 이제 딥페이크, 페이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화를 좋아해서 봤던 만화가 갤러리 페이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원래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원본보다도 그 복제품을 더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스토리를 담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를 담으면 원본보다 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AI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에 이야기를 입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어내는 것. 이게 또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가 이 AI 이야기를 처음에 꺼냈을 때 저희도 또 잘 모르는 분야였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어떻게 진전되고 발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좀 정리 말씀을 드리면은 광주가 처음에 AI를 이야기했을 때가 2019년 그때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4천억 정도를 AI에 집중적으로 광주에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광주 시민들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과정들에서 이제 정책들을 집행하고 광주가 AI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광주 시민들의 입장에서 언론에서도 관점들을 찾아갔을 때 광주시가 과연 AI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지식과 그다음에 고민 속에서 출발을 했는가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가면서 결국 미래에 있어서 광주가 좀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기술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게 이제 광주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광주가 AI 선도도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러면은 광주가 이렇게 선언하면 선도도시가 되는 것이냐? 다른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다른 도시들은 과연 AI에 대해서 그런 무관심하고 모든 것을 광주에게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광주가 정말 정밀하고 적확하게 AI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광주시가 갖고 가져가야 될 이 방향, 정책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시는 기존의 이 광주가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메커니즘과 이 AI를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간단히 정리해 놓으면 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1단계는 24년까지 해가지고 뭐 AI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이건 교육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2단계는 25년부터 29년까지 한 6천억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뭐 산업 연계까지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크게는 뭐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를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는 기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정치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 정장산 장치 산업과 이 전 산업들을 연결시키는 이 정단 산업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또 에너지는 한전공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AI에 연계시키겠다는 생각이 있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 화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백신 특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산업과 연계시키는 건데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 인프라와 AI를 그냥 접목시키는 좀 초기 단계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지금 언론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고 그다음에 이런 산업적인 것들에 대한 거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께서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AI의 자질과 인문학적인 그리고 일단 문화와 접목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AI를 잘하고 이해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키워내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들 같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가 정책적으로 AI 인력을 키우는 방식이요. 기술 중심의 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기술을 잘 아는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인공지능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7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1차 교육생들이 배출이 됐고 지금 2차 교육생을 뽑았는데 근데 이 AI라는 게 단순히 어떤 기본적인 기술들을 습득해서 과연 AI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광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방금 말씀들 하시고 제가 모두에 꺼내는 것처럼 AI가
그 부가가치 산업이 되고 제대로 된 산업으로서 선도적인 가치를 형성하려면은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문학적인 소양,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경화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도요 단순히 어떤 도덕적 가치나 이것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좀 인력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광주시가 끄집어가고 있는 인공지능 사관학교나 이런 7개월짜리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과 연계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AI의 전문가, 그 다음에 다른 분야와 계속적으로 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확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저 광주시, 우리 같이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 광주에서 AI가 시작됐던 것들이 국가인공지능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하는 4천억. 지금 이거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것인데 방금 이게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들으면서도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하드웨어를 선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고 그다음에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적단지에 이렇게 그 많은 투자, 그다음에 그것 중심의 어떤 성과처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어떤 연계성들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 요즘처럼 이 정보라는 것이 처리하는 연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해. 그래서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키워내는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주시가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광주시가 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런 저의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그리고 언론에서 AI를 다루면서 이 피드로서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요. 이 지금 광주시에서 이 AI를 가지고 광주시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풍요로운 광주시, 경제적으로 좀 더 AI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 효율성을 뛰어넘어서요. 기술이 삶의 형식을 바꿔내는데 거기를 주체적으로 광주가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 중심 도시 광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좀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뭐 문화가 단순히 이렇게 뭐 공연을 올리고 이런 형식의 문화가 아니고 생활 속의 문화여야 되거든요.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다양하게 기술이 접목돼가지고 문화로 되고 그것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문화적인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AI 전문가분들께서 문화나 다른 분야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신 분들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기술은 기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문화는 자기 장르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통섭, 같이 함께 가는 융합이라고 생각하면요. 같이 연결돼야 되는 이런 토론의 장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리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문화랄지 다양한 분야 분들이 함께 좀 같이 공감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앞으로도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역할들을 광주시가 좀 나서서 해야 되고 또 대학 측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백남 교수님하고도 저희들이 방송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들이 될 수 있겠더라고. 예를 들면은 고령화 시대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이 케어랄지 복지 시스템들이 굉장히 단절되고 힘들 때 이런 기술들이 생활 속에서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어렵고 굉장히 나와 동떨어진 AI가 아니고 나이 먹으신 우리 할머니들도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그다음에 젊은 아이들도 생활과 밀접하게 되면 익숙해지거든요. 사람들이 게임에 익숙해진 것은 게임의 메커니즘이 쉬워서가 아니고요. 그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기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AI가 좀 더 광주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AI를 정책으로 밀어가는 광주시 그다음에 특히 교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교육 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도 그런 영역의 확장성과 그다음에 다른 분야와의 교차점들 같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나 그다음에 또 인재들을 키워가는 방식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광주에서 인재들이 교육을 받더라도 결국은 광주에서 그것이 산업화되거나
직업으로서 그다음에 머물러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서 가게 되면 광주가 AI로서 어떻게 중심 도시는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AI에 대한 어떤 교육 기술뿐만이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과 기술 인력들이 광주에서 그 AI를 가지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산업적 인프라 만들어줘야 되고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는 교육을, 그 AI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연구하고 박사분들이나 이런 AI 인력들이 결국에 평생 AI만 24시간 AI만 하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수준에 맞는 문화적 백그라운드들,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적 백그라운드들을 만들어내는 유기적인 것들을 같이 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AI뿐만이 아니고 광주 자체가 풍요로워지고 그다음에 탄탄하고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일할도 하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또 살고 싶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주제, 언론의 눈으로 보는 AI 광주. 특히 저는 이제 광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로컬 지역에서 이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 광주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또 이 광주와 함께 그 그림들을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 서브 타이틀이요. 지역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결국은 우리 저희가 좋아했던 선배와 이제 그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는데 그 다툼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지역에서의 방송사가 왜 지역 아이템을 하지 않느냐. 지역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왜 서울에 있는 아이템과 그다음에 글로벌한 아이템까지도 손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선배가 계시는데 그때 제가 그분께 답을 어떻게 드렸냐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만 우리들은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들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공간을 넘어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소한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에서 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그리고 서울에서의 관점이 있고 대구에서의 관점이 있다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광주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은 글로벌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로컬적인 이런 두 가지 포인트가 교차를 이뤘을 때 진정한 어떤 균형점들이 만들어진다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 AI 광주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광주답게 만들어내고 AI가 제대로 꼽히려면 그런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다양한 어떤 전문성, 기술들이 접목을 이루어가지고요. 정말 기술이 삶의 형식을 바꿔내고 그 중심에 사람들이 광주에서 그런 모습들이 가장 엑설런트하고 매력 있더라. 광주에서 만들어낸 기술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변혁과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저기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제가 AI에 대해서 때때로 아이템을 하면서 느끼는 저의 그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